삼성의 D램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1등이라고 하던 네. 이제 1등이 아닙니다. 어떤 그쵸. 면에서도 1등이 아닙니다. 그나마 한국 기업인 게 다행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아, 그러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목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네, 오늘 전문가 초대석 시간이죠. 오늘은 서영민 기자님 모시고 삼성전자 위기론 두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소개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명 작가이자 KBS 기자인 서영민 기자입니다. 지금 KBS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시대 흐름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좀 이야기로 만들어서 좀 흡인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조금은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사기획창이란 다큐멘터리 아시죠? 요즘 유튜브에 풀버전으로 많이 올라와서 네. 많은 분들이 거의 그 밥 친구처럼 PD님이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실제로 저도 뭐 출퇴근길에 보고 굉장히 좀 뭐랄까 재밌는데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네. 주제를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멘터리도 꽤 재밌습니다. 그쵸. 저도 오늘 오는 길에 봤는데 네. 유튜브에 풀버전이 올라와 있어요. 네.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고 한 길이가 40 몇 분 정도 되는데 지금 조회수가 한 150만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역시 또 내용도 너무 재밌고 쉽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출근길에는 후루룩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시사기획창에서 만든 가장 조회수가 높은 프로 중에 아. 하나였습니다. 역시 또 하나 책도 나왔어요. 삼성전자 시그널 2025년 삼성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책을 지금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내셨고요. 이 책도 가볍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삼성에 대해서 글을 먼저 썼고요. 한 4, 5년 전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일반적인 종류의 기사는 아니었고요. 지금 삼성이 어떤 흐름 속에 있다, 조금 위험한 흐름에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 굉장한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다가 다큐멘터리 부서에 와서 뭘 만들까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거시경제 같은 것들, 네. 나라 경제 이런 것들 많이 취재하던 기자인데 삼성이 어쩌면 그 나라 경제 하나의 상징일 수 그쵸. 있겠다. 키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 수출하는 기업 중에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 나라가 기업이 삼성전자. 그래서 네. 요걸 다큐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해서 다큐로 만들었고 네. 다큐로 만들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출판사에서도 제안이 오고 해서 책을 하나 쓰게 됐고요. 지금 굉장히 그 제가 가장 아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책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가 아무래도 작년부터 좀 굉장히 핫했다 보니까 위기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진짜로 지금 다시 그 재기하는 게 어려운 것인가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그럴 때 딱 시사기획창 다큐라든지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제로 가져왔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간밤에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국이 수출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중에 하나.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건 이미 안 들어가고 있어요. 중간쯤 좋은 거 H20이라는 것까지 수출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그건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규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뉴스는 미국이 자기 나라에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게 단순히 수입 관세가 아니고 세계 질서가 바뀐다로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건 인생에 한 번 정도 겪을 수 있는 네. 종류의 경제적인 변화다. 어떤 변화냐? 미국이 더 이상 세계화, 글로벌 금융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노동자들 아니면은 제조업을 살리는데 집중하는데 그게 단순히 동맹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국가들과 안 좋은 관계를 가지더라도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관세를 매긴다. 내가 관세를 매기는데 네가 보복을 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렇죠. 100%가 넘어버렸죠. 이런 상황이 됐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냐. 지금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긴다라고 했고 협상을 90일 동안 하겠다고 했어요. 90일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1번 타자입니다. 네. 일본, 우리나라, 타이완
그리고 뭐 그 외 아시아 국가들이 1번 타자입니다. 근데 1번 타자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네, 리더가 없는데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특성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흔들고 싶고 아. 그게 일본과 한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베트남도 있지만. 근데 이 나라들에게서 먼저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 모델 케이스를 가지고 가겠다. 가장 먼저 협상하는 것 가장 취약한 나라들이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쵸. 수출 기대 있는데 바로 이 리더도 없고.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쵸. 없다는 면에서 어떤 굉장한 관림길에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체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약간 파고가 있어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조금 오히려, 어렵긴 하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체력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난 한 30년 중에 가장 체력이 안 좋은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위기론 말이 나왔을 때 이 진짜 위기가 아닌데도 왠지 삼성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밉상인 지점이 살짝 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네. 삼성전자 안 될 줄 알았어. 저거 봐. 이게 그렇게 하니까 좀 안 되지 라면서 괜히 더 깎아내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위기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우리가 보는 시선이 좀 더 깎아내리는 지점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깎아내리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해 다큐멘터리 만들 때까지만 해도 네. 제가 그 다큐를 만들었을 때 네가 뭘 안다고 삼성이 위기라고 해. 네. 혹은 KBS가 더 위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 위기하면 또 저 얘기야. 다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는 예,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근데 어디서 위기냐? 기술이 위기입니다. 네. 기술에서 뒤처졌어요. 근데 기술을 뭘로 정의하느냐는 나중에 네. 좀 더 얘기해 봐야겠지만 여튼 기술에서 뒤처졌고 그 가장 큰 증거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삼성의 본진, 본진. 삼성의 D램 그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1등이라고 하던 네. 이제 1등이 아닙니다. 어떤 그쵸. 면에서도 1등이 아닙니다. 근데 메모리가 어떻게 위기냐를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를 만드냐,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메모리를 만드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메모리를 만드냐. 세 가지 기준. 2020년에 첫 번째 기준이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메모리를 만드냐. 2019년까지는 삼성이 그랬는데 그 뒤로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자가 더 빠릅니다. 네. 제일 좋은 건 그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부가가치 높은 것. 요건 HBM 말하는 건데요. 네. 이건 2023년에 깨졌습니다. 그렇죠. 2023년에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삼성은 하지 못하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요. 계속 서동요만 나오면서 뭐 네. 삼성전자도 이제 HBM 한 해 만에 이런 식으로 서동요만 나오는데 네. 되진 않았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 주가가 막 오르고 그쵸. 이번은 아닌 것 같아 하면 막 떨어지고 맞아요. 서동요가 정확한 것 그쵸. 같습니다. 그게 2023년부터 삼성은 뒤쳐졌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점유율이 높습니까? 네. 이거는 1993년부터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에 2025년 1분기에 깨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앞서갑니다. 그쵸. 36%, 삼성전자가 34% 마켓 쉐어가 그렇게 돼서 이제 삼성이 그 어떤 기준으로도 1등이 아닌 회사입니다. 자기 본진은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삼성이 앞서 나가지 않아요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삼성은 1등이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최소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1등이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직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잖아요. 4월 말에 네네. 나온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미 분석 리포트에서는 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1등 했다. 네.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2위로 밀려났다. 맞습니다. 라고 그럼 하더라고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뭐 이런 세계적인 리서치 맞아요. 기관들에서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들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4월 네. 말에 가서 봐야 알겠지 했는데 이미 사실 거의 뭐 팩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것이 아무리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으로는 뒤질 수 있어도 네. 공장의 사이즈가 다르고 공장의 개수가 다른 회사예요. 두 회사가 D램만 따져도 네. D램만 따져도 엄청나게 다른 회사인데 어떻게 이게 HBM이라는 칩 하나로 지금도 칩의 개수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 겁니다. 네. LPDDR, GDDR 뭐 그냥 D램 뭐 온갖 것들을 만들 때 삼성전자가 만드는 개수는 훨씬 많을 텐데 네. 이 부가가치 높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칩 하나를 만든다는 게 기업의 운명 자체를 영업이익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매출 덩어리 자체를 2025년 1분기에 바꾼다?
그런 상상은 작년 12월에도 못했을 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급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여러분들 시사기획창 다큐멘터리 보세요. 저희가 링크에다 나중에 달아놓을게요. 꼭 보셔야 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계의 시장 경쟁에서는 1위가 한 번 추격하고 뭐 2위가 엎치락뒤치락 이게 아니라 한 번 벌려놓으면은 이 기세가 점점 더 커져서 네.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래서 마라톤에서 200m 정도 거리가 차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네. 이제 여러분들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업계 용어 때문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아. 이 치킨 게임이 굉장히 잔혹할 수밖에 없는 게 1등만 유리해요. 왜냐하면 가장 잘 만드는 업체가 가장 작은 칩을 만들고 이 네. 가장 작은 칩이 가장 수익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가도 낮아요. 그러니까 원가 낮고 가장 좋고 가장 많이 만드는 게 1등입니다. 그러면 2등이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한 4, 50개 디램 업체들이 시장에 쫙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여기 지금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3개라고 보죠. 네네. 3개밖에 안 남은 이유는 이 잔혹한 시장 경쟁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게 더 약간 무섭게 느껴지는데 HBM 얘기로 좀 더 좁혀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서동요처럼 HBM 공급 한 해 만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기사를 항상 잘 읽어보면 아직은 도전 중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에 이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 좋은 소식인데 잘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행간에 살짝 보였어요. 자, 이렇게 과거에는 반도체 최강자였던 삼성이 SK 하이닉스에게도 지금 뒤처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위기의 본질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앞 질문에서 제가 디램 얘기를 했어요. 디램에서 본질적으로 뒤처져 버렸다. 네.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HBM은. HBM은 디램이긴 하지만 좀 특수한 디램이에요. 네. 디램은 그냥 GDDR, LPDDR 뭐 그냥 이런 형태로 하나의 디램으로 파는 게 디램 칩들인데 네. 이 HBM은 이 디램을 쌓습니다. 위로. 벽돌처럼 쌓아요. 지금 8개 쌓은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리고요. 네. 12개 쌓은 제품이 지금 시장에 나와서 그 제품이 좀 더 잘 팔릴 예정입니다. 훨씬 네. 비싸고요. 그러니까 HBM을 이렇게 쌓은 이유는 이렇게 쌓으면은 한 자리에 8배 성능을 내는 칩을 쌓은 것과 같은 효과. 그쵸. 왜냐하면 이 컴퓨터라는 건 CPU와 메모리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연산 처리를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요즘은 이 CPU라는 거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와 네. 저장소, 손발 이 둘 사이의 관계인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GPU라고 부릅니다. 네. 요즘은 GPU라고 부르는 CPU 한 뭐 10개, 20개가 붙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칩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빨리, 더 많이 한 번에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기존의 메모리가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로 쌓으면은 혹시 더 많이 갈까 하고 해봤더니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쌓은 칩입니다. HBM은 이 칩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있었고 그게 SK 하이닉스였는데 네. 삼성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더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그다음에 메모리의 특수 메모리인 HBM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파운드리 얘기까지 할 텐데 네. 일단 세 개 다 지금 삼성이 위기라는 건데 HBM의 위기는 뭐냐면 불닭볶음면 같은 걸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일전에 기사를 쓰긴 했는데 이 비유가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소개를 네. 해드리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많이 드실 텐데 네. 사실 이게 이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게 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 겁니다. 네. 그리고 전통의 라면 강자는 신라면. 그쵸. 농심입니다. 근데 농심이 지금 작년에 삼양식품한테 근데 비슷한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네. 삼양식품한테 졌습니다. 영업이익으로요. 영업이익이 농심이 한 50년 동안 1등하던 회사인데 작년에 삼양식품한테 졌는데 거의 영업이익 2배 차이가 났어요. 와. 네, 이 딱 하나 불닭볶음면이란 제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양식품은 지금 불닭볶음면 원툴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너무 맵잖아요. 저 이거 먹어봤거든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그쵸. 맛있잖아요. 못 먹겠어요. 아, 그래요? 너무 매워요. 왜 음식에 이런 장난을 쳤지? 아. 이 캡사이신을 왜 이렇게 퍼 부어놨지? 저는 진심인데요. 라고 생각해서 이게 정말 먹으라고 만든 제품인가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사실은 라면은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먹는 식품인데
제품이었습니다. 그때는 신라면이 무조건 1등이에요. 신라면이 무슨 짓을 해도 다른 회사들이 무슨 짓을 해도 꼬꼬면이 나와도 무슨 그죠, 뭐 나가사키 짜파게티가 짬뽕이 나와도 나와도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신라면을 1등하는 게 라면 식품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국룰이었죠. 그게 국룰이었죠. 근데 국룰이라는 게 의미가 없게 된 게 네. 불닭볶음면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걸 BTS가 먹어요. 네. 전 세계가 먹어요. 까르보 불닭이 나와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세계적인 먹방러들이 막 먹고 막 맵다고 난리를 치고 스트리트 푸드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나가서 대결을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맞아요. 깔깔대고 좋아해요. 그런 게 클립이 1억 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5천만 명이 먹는 게 아니고 80억 그렇죠. 전 세계가 네. 다 같이 반응하는 너무 너무 매워서 이 사람들이 그 분포적으로는 많이 먹지 않는데 80억이 먹다 보니까 신라면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5천만 명이 먹던 시장에서 80억 명이 판 먹는 자체가 시장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네. 판이 바뀌고 나니까 저 같은 중년 남성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 매워 이게 음식이야라고 하던 이거 것이 누가 먹어 하는데 네. 80억이 먹어요.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이 된 겁니다. 이게 파괴적인 혁신. 크리스 텐슨이라는 작고한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가 말하던 바로 그 제품이 되는 거라면 이거 똑같이 반도체 시장으로 옮겨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D램 시장에서는 HBM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시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이 스마트폰 회사 아니면 서버칩 회사입니다. 인텔 아니면 애플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HBM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HBM 이렇게 쌓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꺼워요. 아. 스마트폰에 두꺼운 거 넣을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못 넣어요. 네. 근데 이렇게 쌓으면서 쌓는 게 어려워서 굉장히 비싼 칩이 됐다고 했는데 그 말은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인데 부가가치가 높다, 비싸다,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 똑같습니다. 서버 칩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거나 부피가 이렇게 크거나 한 제품이 기존 시장에서 가장 크던 고객들은 원하지 않아요. 난 필요 없어. 네. 굳이. 네, 그럼 기존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갑자기 AI 시장이 나왔어요. 갑자기 나왔네. 네, AI 시장이 나오니까 GPU라고 부르는 게 갑자기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GPU라는 것이 사실은 게임 그래픽 칩이에요. 게임할 때 달아놓으면은 영상을 좀 더 원활하게 구동시켜주는 그냥 그런 용도였어요. 근데 네. 이게 AI 학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네. 우연히 아니 그냥 우연이라기보다는 딸깍 맞은 거네요. 네, 그냥 어떻게 맞은 거예요. 처음에 AI 시장을 위해서 만든 칩이 아니에요, GPU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니까 이 시장이 갑자기 팽창하게 되고 지금 오픈 AI만 AI 하나요?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구글은 더 많이 하고 온갖 세계 회사들이 다 AI로 뛰어들고 있으니까 이 칩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GPU가. 근데 GPU가 HBM이 없으면 안 된대요. 네. HBM이 없어서 못 구하는 칩이 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메모리 회사는 3개, 3개 중에 이걸 만드는 회사는 SK 하이닉스 하나. 네. 그럼 SK 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값. 그렇게 되니까 엔비디아 지금 GPU 칩의 원가, 판매가 말고 원가에서는 50% 정도가 네. SK 하이닉스 한테 HBM한테 가고 들어가는 있어요. 겁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그쵸. 이게 완전히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의 관계처럼 D램과 HBM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D램 시장은 작아지고 HBM은 훨씬 커진 겁니다. 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삼성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HBM만 놓고 보자면 네. 왜 적응을 못했느냐? 수익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원하지 않고 그쵸. 그리고 기존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HBM이라는 걸 만들려면 반도체 라인 하나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분량도 많이 나와요. 그 분량도 많이 나오고 만들기도 어려워요. 안 만들고 싶었던 그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뒤처졌고 지금 사실은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처음 HBM을 대량으로 규모 있게 납품하기 시작한 게 한 1년 반쯤 됐습니다. 근데 그 칩을 삼성전자는 1년 반 동안 아직 못 만들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동료만 부르고 있습니다. 와, 지금 머릿속에 완전 잘 정리됐어요. 사실 D램, HBM 얘기 계속 나오는데도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걸까? 이게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머리에 확 들어올 것 같은데 싶었는데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네. 관계를 떠올리시면 된다 해서 지금 다들 지금 불닭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데 어쨌든 불닭볶음면 비유 완전 찰떡이죠. 자, 마이 페이버리템 님이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전에는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했잖아요. 같은 파운드리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삼전은 TSMC와 SK 하이닉스 사이에 끼지도 못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네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제가 지금 D램 얘기, HBM 얘기했고 앞으로 파운드리 파운드리 얘기하겠다고 얘기할 건데, 네. 했습니다. 요 다른 분야입니다. 뭐냐면 HBM과 D램 요 두 개는
메모리라고 하나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과 마이크론 요 세 개 회사가 세계 시장을 나눠 먹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라는 것 요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오. 메모리가 아닙니다. 메모리가 아니고 남이 설계도 가지고 온 논리 연산칩 CPU 같은 거 네. 스마트폰에 들어간 AP 같은 거 만들어주는 요런 시장인데 요 시장은 TSMC 혼자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점유율이 70%예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 막 저희가 이름 들어본 회사 있잖아요. 애플, 엔비디아, 뭐 구글 아니면 저기 테슬라 이런 회사에서 원하는 가장 좋은 칩, 가장 좋은 칩은 TSMC가 100% 하고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100이에요. 그냥 다 한다. 네, 삼성은 0.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시장인데 여기서 저희가 그 주목해야 될 건 삼성이 요걸 하려고 했어요. 네. 여기 메모리 나는 제일 잘하고 메모리 1등인데 이제 저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운드리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30년에 내가 이 TSMC가 1등 하고 있는 이것도 내가 1등 할 거야라고 소리치고 네. 한 2, 3년 전에 네. 소리치고 돈을 엄청 투자해서 7, 8년 전이군요. 오. 돈 엄청 투자했는데 네. 쪽박이 났습니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돈을 쓰긴 쓴 거죠. 네, 엄청 썼습니다. 와. 100조 쓰겠다고 했어요. 지금 한 4, 50조는 썼을 겁니다. 근데 돈을 더 썼는데 돈을 쓰기 전에 이 바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1등이긴 했지만 네. 한 50대 15, 20 요 정도. 네. 50대 15, 20. 그러니까 1등 도전하겠다 할 만하잖아요. 근데 할만하죠. 지금 TSMC가 70이 됐고 삼성전자는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네. 돈을 더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난 거예요. 나 진짜 공부하기로 했어. 나 진짜 이거 정말 투자해서 열심히 할 거야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더 급락하는 성적. 네. 그러니까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네. 질문해 주신 분께서는 이게 지금 다 어디하고도 하이닉스한테도 못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다른데 일단 TSMC랑은 훨씬 더 멀어졌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HBM 요거는 삼성이 엄청 쫓아가려고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삼성의 본진인 D램 시장의 특수 D램이 HBM이고 요건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납품한다는 얘기는 들린다. 네. 조금 쫓아가는 겁니다. 다만 쫓아가 봐야 1년 반 정도 아직은 차이가 난다. 격차가 더 네. 벌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은 지금 요거는 3E라는 HBM 3E라는 5세대 제품. 5세대 제품에서는 요 정도 격차가 났는데 6세대, 7세대에서는 요거보다 격차를 좁히겠다. 아니면 같이 하겠다. 아니면 더 빨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호기롭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돼 봐야 한다. 그렇죠. 사실 목표는 높게 설정해야 그 반은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 그렇죠. 사실 자체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큰 겁니다. 삼성이 메모리에서 내가 누굴 쫓아가야 된다 와. 이런 얘기를 거의 한 40년만 해보는 거예요.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요. 너무너무 상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나마 한국 기업인 게 다행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아, 그러네요. 이게 경기장이 좀 다른 느낌인 거죠. 또 삼성이 어디에선 또 뭐 애플하고 경쟁하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사업을 삼성이 하고 있고 문제는 여러 경기장이 있고 여러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다 밀리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겠죠.